예, 유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팅커캐드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 나려고 그러네. 예, 알려주고 싶었던 캐드 소프트웨어거든요. 너무 쉽고 편하고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도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아는 친구들은 금방 눈치챘을 거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몰랐을 겁니다. 이런 툴이 있는 줄도, 또 전자나 전기하는 친구들도 이런 소프트웨어 써본 적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직 시중에 관련된 책도 없습니다. 사용하는 교수님들은 일부 관심을 두고 있는 교수님들은 계신데 진짜 수업에 도입한 교수는 거의 드물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거든요. 특히 아두이노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주 쉽게 회로를 구성하고 전자소자의 기능을 연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크라우딩 서비스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 팅커캐드라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팅커캐드는 크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처리가 됩니다. 웹에서 직접 회로를 구성,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가 LED나 FND 꽂아서 그거 얘기합니다. 회로의 동작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모의 실험하는 장치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경우는 블록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요. 블록이면 앱인벤터에서 해봤던 그 방식이고요. 문자는 스케치라는 소프트웨어로 지난 시간 해봤었죠.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그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브레브도 없이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마이카라는 로봇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쉽게 브레드보드를 구성하지 않아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의 것은 직접 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팅커캐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팅커캐드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 내가 앞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일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가볍게 브레드보드를 갖다 놓고 아두이노 보드를 한 다음에 편하게 부품과 배선을 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앱 인벤터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딩 베이스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메일 계정만 있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여기다가 한번 주소를 쳐주기 바랍니다. tinkercad.com tinkercad.com입니다. 예,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이니까 만약 로그아웃이 돼 있을 경우 팅커캐드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예, 여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한글 서비스도 하니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사전 지식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들어왔으면 여기에 로그인, 오른쪽에 로그인이라고 있죠. 아무것도 사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갈 필요 없습니다.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누르고서 여기 보면 학생 뭐 이거 필요 없고요. 구글로 로그인 누르게 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브라우저가 로그인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아마 계정명 치고 패스워드 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 팅커캐드는 오토데스크라는 회사, 오토캐드 알죠? 그 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오토캐드는 보통 기구, 건물 이런 물리적인 매체를 설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3D 디자인, 서킷, 코드블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3D 디자인 관련된 건 하지 않겠습니다. 시중에 이 팅커캐드 관련된 책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책 한 권인가 두 권 내가 봤는데 그건 이 3D 디자인에 관련된 책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 전자회로 관련돼서는 최근 한 몇 년간에 개발이 됐는데 아직 수업에 도입한 데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써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D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한번 눌러보면 3D 디자인의 새 디자인 작성 한번 눌러봅시다. 예, 그럼 이렇게 이제 3D 디자인용 패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패널이 나왔죠. 이거를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기본적인 도구들, 재료들이 있죠. 그래서 상자 끌어다 갖다 놓으면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바로 이 네모 나오고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확장도 되고
키도 높아지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자기가 보는 시야를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느 용도로 쓰죠? 집에 프린터들 있나요? 복합기 있고요. 예전에는 프린터도 고가 장비고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만 갖고 있었는데 최근 한 5년 10년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컴퓨터를 살 때 껴주죠. 무료로 주죠. 프린터 장사들의 그 제작사들의 어떤 상술인데, 프린터를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쓰게 되면 잉크를 계속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프린터 만드는 회사 삼성은 요즘에 안 하고 있죠. HP나 뭐 캐논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삼성도 프린터가 있긴 있구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기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계를 얼른 많이 보급해 가지고 거기에 소모되는 잉크를 팔아먹는 걸로 이윤을 남긴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뭐 정품 잉크 같은 경우는 비싼 거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뭐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대박친 회사가 하나 있죠. 잉크탱크라고. 잉크탱크 같은 경우는 그 초기에 여러 가지 프린터가 보급이 되는데, 프린터의 토너, 잉크, 리필, 카트리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차관점을 두고서 리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그걸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펼쳤는데, 그게 대박쳐서 지금 코스닥까지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과 다르게 돈이 되는 남들의 그 불편함을 잘 캐치해서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게 되면 그게 나중에 돈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아이템 잘 발굴해서 대박 한번 치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런 3D 모델링하는 툴이 이렇게 쉽게 편하게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각 가정에 3D 프린터가 다 보급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깔릴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을 했을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들 구입하잖아요. 그 케이스 어떻게 하죠? 살 때 기본으로 요즘은 딸려오는 것도 있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다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3D 프린터가 보급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케이스를 사러 매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음악을 들을 때는 음반, 테이프나 CD를 샀어야 됐는데 최근은 그냥 인터넷에서 음원 파일만 다운받아 내 스마트폰에 넣어서 편하게 듣고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도 5년 10년만 지나게 된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으면 인터넷에서 이 폰에 맞는 케이스 디자인을 사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프린터에 걸어주게 되면은 또 받아서 내가 색깔, 모양도 이미 편집해서 집에 있는 3D 프린터에 걸어주게 되면은 찍찍찍찍 얘가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집에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도 원하면 디자인을 사서 프린터에 걸어주면 얘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3D 프린터 산업이 그런 쪽이거든요. 아직 그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재료 소재상에 조금 이제 뭐 부족함이 있어서 보급이 조금 차질을 빚는 것 같은데, 아마 머지않아서 모든 가정에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그 소품들을 직접 제작해 쓰는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두이노 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간단한 IoT 기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 지금 배우고 있죠. 좀 이따가 여러분 이 기술이 좀 숙달이 된다 그러면 집에 내가 음성 인식돼서 우리 집 문을 열고 닫는 거 만들고 싶어. 만들면 되는 거죠. 난 저녁에 잘 때 벽에 있는 불 끄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거 만들고 싶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기술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3D 모델링 분야에서도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3D 모델링 하는 툴을 가볍게 봤고요. 이거 하자는 거 아니죠, 우리는요. 네.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갈 때는 왼쪽 위에 팅커캐드라고 되어 있죠. 대시보드라고, 이걸 누르면 원래 메뉴로 돌아갑니다. 눌러줍시다. 예, 돌아오고 있죠. 예, 돌아왔습니다. 그런 디자인들 하게 되면 크라우딩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접속했든지 다들 얘들 팅커캐드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상 몇 년은 무료일 거고 좀 안정화가 되면 비싸지겠죠. 얘들이 툴을 팔아먹을지 디자인을 팔아먹을지 어느 게 더 돈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자기가 팔고서 편집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음원 파일 받아 쓰듯이 초기에는 복사하는 걸 방치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라이센스 걸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죄어오겠죠. 그런 시대적 흐름 잘 캐치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3D 디자인이 아니라 아두이노죠. 여기 밑에 두 번째 서킷이라고 있습니다. 서킷이부터 전자회로를 서킷이라고 합니다. 눌러봅시다. 나는 이미 해놓은 것들이 있어. 좀 예제가 제시가 된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새 회로 작성이라는 버튼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예, 새 회로 작성 눌러봅시다.
지금 아두이노를 이용한 그 브레드보드에 부품 꽂아 작업했던 거, 그거를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LED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왔죠? 스타트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몰라, 닫아버리고요. 보면 여기 흰색 판이 얘가 이게 이제 작업 화면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부품들이 쭉 나와 있죠. 이 부품을 밑으로 좀 내리다 보면 브레드보드 있습니다. 이 브레드보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잡아당기면 되죠. 그 밑에 아두이노 보드 있습니다. 끌어내세요. 잡아당기면 됩니다. 오케이. 되게 쉽네. 예,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앞에서 둘 다 끌어냈죠.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연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직접 막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동은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스크롤 바를 이렇게 올리고 내림으로써 확대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스크롤 바로 동작이 되는구나. 쉽네. 그리고 부품을 갖다 집어넣는 거는 오른쪽에 부품들 있죠. 메뉴 LED 있습니다. LED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LED 갖다 이렇게 놓죠. 그럼 확대도 되죠. 그리고 LED 색깔은 여러분은 색깔 가지고 LED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컨트롤 속성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내가 파란색, 그럼 LED가 파란색, 노란색 누르면 LED가 원하는 색깔로 변합니다. 색깔 선택도 아주 편하네요. 그리고 이 LED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는 왼쪽 위에 보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돌리는 거구나. 실행 취소, 그리고 반복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껐다 켰다 한번 해볼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비링크 쓸 때 13번 핀 쓰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LED는 여기 다리 긴 쪽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 양극, 음극 이렇게 나옵니다. 음극이면 그라운드 연결이죠. 선을 연결하는 거 여러분 부품할 땐 직접 선을 핀 있는 걸 꽂았었는데 얘는 여기서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 선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쭉 끌어내려서 또 클릭하면 여기 고정점이 생기고 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도착 지점이 너무 빨간색 나오죠. 그래서 클릭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요거 점들을 갖다 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모양을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멍에서 클릭하지 않았다면 그 구멍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양극 쪽은 클릭하고 끌어내서 뭐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직접 가도 상관없습니다. 8번으로 13번에 이렇게 직접 해도 됩니다. 또 그리다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게 되면 중간에 핸들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삭제하고자 할 때는 선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버리게 되면 전체가 다 삭제가 되죠. 물론 실행 취소 있습니다. 그럼 살아나기도 하죠. 만들어진 거에다 꺾으려고 하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핸들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꾸며도 됩니다. 선의 색깔은 똑같이 속성창이 나오니까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아두이노에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네요. 오, 쉽네. 직접 들어오게 한번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예, 위에 보면 코드, 시뮬레이션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코드 한번 눌러보죠. 예, 코드 한번 눌러보죠. 코드를 처음에 누르면 이렇게 블록 코딩 방식은 나옵니다. 스크래치,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크래치 같은 초등학생용이 아니라 조금 고급스러운 문자 방식의 프로그램을 여기서 짜볼 거거든요. 아두이노랑 똑같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랑 문자, 여기서 문자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바꾸겠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블록 편집기를 닫으시겠습니까? 현재 있는 모든 블록이 손실됩니다. 문자 편집기 코드는 유지되며 편집할 수 있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브링크 그겁니다. 코드. 이것도 확대 축소는 여기 스크롤바가 안 먹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스크롤바 치면 이렇게 확대 축소됩니다. 또 시리얼 모니터도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 누르면 모니터 창이 여기 열립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랑 거의 차이가 없죠.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됩니다. 눌러봅시다. 누르면 예, 깜빡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 예, 시뮬레이션이 동작 중에는 코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코드는 수정하려면 시뮬레이션을 중지시키고 코드를 5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500ms 좀 빨리빨리 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시작 누르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죠? 좋아.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좋은데?
메시지도 내보내고 싶어. 예, 그러면 중지시키고 여기서 시리얼 비긴 9600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비긴이 대문자인가 소문자인가?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한 번씩 근데 굉장히 많이 찍힐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맨 윗줄에만 한번 집어넣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났다고 나오네. 왜 그럴까? 여기도 확장시켜 보면은 역시 비긴이 대문자 이거를 알 수가 없대요. 혹시 소문자 비긴 아니냐고 물어보네요. 보통 학생들이 에러가 나면 영어로 나오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살짝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비긴 요거 소문자 이렇게 바꾸고 아이고 한글이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 열어보면 아이고 한글 깨진다. 이런 게 한계입니다. 이 한글이 세 개가 아직 안 돼가지고. 하이 수봉하면 되지 뭐. 어이력 짧은 우리끼리 뭐 뉴봉맨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마 실행시키면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시리얼 모니터 창도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에 이 내용이 안 보이는데 싶으면 이 코드를 닫으면 여기 들어가고요. 깜빡이는 거 보이죠? 시뮬레이션 중지시키면 꺼집니다. 그럼 요번에 먼저 했듯이 LED를 한번 몇 개 더 배치해 볼까요? 한 3개 더 배치해 봅시다. 여기 하나, 둘, 셋 갖다 놓고요. 요번에는 얘들을 갖다가 얘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얘를 갖다가 다 지웠습니다. 그라운드를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움직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 그라운드니까 검정색으로 표시하고요. 모든 LED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그 검정색으로 짧은 쪽 그라운드 접지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쪽 연결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사항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브레드보드에다가 LED 꽂고 선 날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10번, 11번, 12번, 13번 핀에 연결했죠. 얘는 13번 핀, 얘는 12번 핀, 얘는 11번 핀, 얘는 10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색깔 빨간색이 좋죠. 이 선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쁘게 꾸며도 됩니다. 나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꾸미는 거 좋아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보조선이 나오네요. 수평 수직으로 좋네. 이렇게 하고요. 얘는 이렇게 여기쯤 해야지 뭐. 수평 수직 다 나오죠. 얘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깔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색을 쓰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의미지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3개 있고요. 다른 색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얘는 파란색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건 이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 알 거죠? 그리고 코드 아까 이렇게 했는데 13번, 10번 필요 없는 걸 지우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툴 쓰는 거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얘 키고 얘가 켰다 꼈다잖아. 그쵸? 근데 처음에 10번 이거 쉽게 하는 방법 우리 있었죠? for int n은 10번부터 n이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n을 1씩 증가시켜서 도와줘라. 이게 이렇게 묶어주면 얘가 반복문으로 그냥 수행이 되죠. 내가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n을 바꿔줘야겠죠. n. 근데 이건 끄는 거, 끼는 거, 끄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잔머리를 좀 굴린다면은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네요. 처음에 켜지고 나중에 꺼지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시된 것만 따라해도 됩니다. 참 교양 없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한번 동작시켜 어떻게 될까? 이거 로우를 해야겠죠. 그러면 얘가 순차적으로 켜지고 0.5초 단위로 10번, 11번, 12번, 13번이 켜지고 여기 와서는 요게 딱 차례대로 3번 10, 11, 12, 13 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10, 11, 12, 13 돌면서 로우로 동작을 하겠죠.
쉬우니까 직접 해봅시다. 눌러볼게요. 어떻게 돼요? 띡띡띡 띡띡띡띡. 색깔 틀려서 켜지는 거 보이죠? 느낌표가 나오는 건 나름대로 오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합시다. 그런 오류는. 같은 색을 해볼까? 잘 안 보이나? 글씨가 너무 크면 이렇게 컨트롤 키로 스크롤바 누른 다음에 글씨 작아지고요. 그때도 뭐 이동이 되니까요. 흰색을 해볼까? 흰색? 빨간색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요. 돌려보겠습니다. 얘는 밝은데 얘는 흐리네. 왜 이럴까요? 이상한데 흐린데? 캐치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구나. 앞 시간에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핀을 안 열어놨잖아. 이렇게 핀이 어사인되지 않았을 경우 밝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입력인지 출력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복사에다가 우리 붙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여기서 10번부터 13번까지 다 열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N 해서 10, 11, 12, 13까지 다 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밝게 빛나죠? 이 정도는 밝은 걸로 합시다. 오케이. 켜지는 거 보이나요? 쉽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덤으로 몇 가지 기능을 또 한번 해보죠. 시뮬레이션 멈춰 코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밑으로 내리는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대부분 많을 거고요. 위에 보면 구성 요소가 있는데 기본인데 이걸 확장시켜서 모두로 해봅시다. 모두 다 보겠다는 소리죠.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기기라고 있습니다. 기기. 계측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멀티미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끌어내 봅시다. 멀티미터라는 거는 어떤 전기의 전압과 우리 전압과 전류 얘기했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음은 여기 그라운드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양은 끌어다가 첫 번째 LED의 양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 줍시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기의 양을 측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전기가 흐르는지 이렇게 테스터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핀 2개 달린 어떤 계측기, 스마트폰보다 좀 큰데 거기 전기 이렇게 선 2개 빨간색, 검은색 꽂아가지고 전자기기에다 띡띡 찍으면서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계측기들이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불이 켜졌을 때 2.3V 흐르고요. 안 흐를 때 0V 흐르죠. 즉, 아두이노 나오는 전기가 2.3V가 나오고 있구나. 그걸 좀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암페어도 나옵니다. 띠딩 1.8A 흐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난 봤거든요. 이런 게 계측기입니다. 우선 전자하는 사람, 전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계측기를 자기가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계 이상 있을 때 전기가 흐르는지 흐를 때 얼마만큼 흐르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좋아. 오케이? 이렇게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측기들 사용해서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쉽죠? 특별한 설명 필요 없었잖아요. 필요 없으면 시뮬레이션 멈추고서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됩니다. 돌아오려면 이거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취소 누르면 나오죠.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파일 이름은 왼쪽 위에 보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요 이름 나와 있죠. 픽 올트 나오는데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다가 랩 LED 001 이렇게 적어줍시다. 한글 쓰지 맙시다. 그리고 딱 엔터를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일이 바뀝니다. 오케이? 그리고 팅커캐드 대시보드로 가는 버튼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디자인이 여기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왔죠? 오케이. 다시 클릭해보면 이 항목 편집하겠습니까? 눌러보면 디자인이 나타납니다. 돌리려면 클릭하면 바로 동작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동작하는 도중에 코드 필요하면 코드 눌러보면 코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팅커캐드라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실험을 하는데 혹시 부품이 없거나 점퍼선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쓰기가 좀 애매해. PC는 있는데 아두이노 보드를 안 가져왔어. 이럴 때는 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간단히 이렇게 테스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도 되고 동작도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라는 거는 실제 부품을 사서 회로를 구성하고 그걸 동작시켜 그 동작을 검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품도 사와야 되고 회로도 구성해야 되고 동작도 확인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소프트웨어로 가짜로 회로를 구성하고 그 동작을 검증해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시뮬레이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의 게임도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 가짜로 롤플레잉 게임, 어떤 역할을 배정받고 그 배정받은 역할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작업,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걸 배우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롤이 빠진 상태 시뮬레이션이죠. 가짜로 꾸며서 그 동작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팅커캐드의 이 계측기나 이런 건 생각보다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실제로 계측기를 측정한 거랑 동일하게 나오고요. 일부러 터트려 먹을 수도 있고 계측 터지는 것도 여기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파일 저장,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어. 그럼 어떡하죠? 일단 불러낸 다음에 이름을 선택하고 바꿔요. 여기 2번 엔터 치면 1번은 원본 있는 상태, 2번 다시 저장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거, 메뉴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얘는 잡스러운 메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내보내기 공유,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면 LED 1번, 2번 둘 다 있을 겁니다. 아니네. 이름이 바뀌어, LED 1번 여기 있네. 근데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복사가 아닌가 본데? 난 복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1번, 2번 다 있길 바랬는데, 이건데, 컨트롤, 이거를 LED 1번으로, 그렇구나. 이름 바꾸기구나. 그럼 새 거맨드로 붙여넣기를 해야 되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내보내기, 브레드보드로, 이거 아니에요. 새로 맨드로 붙여야 되는구나. 좋은 건데요. 친구들 거 복사 못 하겠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브레드보드 쓰는 거, 아이고, 연결이 됐네. 그리고 아두이노 쓰는 거, 프로그램 집어넣는 거, 주변에 수정하는 거, 시리얼 모니터 쓰는 방법,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시키는 방법,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어 설명하면 훨씬 더 편하죠? 직접 써보면 되니까요. 꼭 써봐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눌러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됩니다. 계측기는 늘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동작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 됐고 빠져나갈 때는 시뮬레이션 중지, 팅커캐드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알고 싶다 그러면 갤러리 있죠? 갤러리 눌러보면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서킷 눌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회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공부해서 여러분보다 복잡하고 편리하고 뛰어난 기능을 직접 아두이노에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들어있는 것들은 다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볼까요? 무식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뭐 해볼까요? 모타제와는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이거 회로가 복잡한데? 뭐 찾으니까 없네. 뭐 아무거나 눌러봅시다. 이거 눌러볼까요? 복사에 편집하기, 복사가 돼서 내 프로젝트, 내 방에 들어와 복사가 돼서 있는 겁니다. 코드도 복사가 되고 회로도 복사가 됩니다. 회로가 몇 개가 저항이 들어가서 그래서 안 보여주렸던 건데 누르면 소리 나는 거네. 부전에. 코드 있나? 아두이노를 안 썼으니까 코드가 없겠죠. 한번 써봐. 조금 아까 우리 연습했던 피에조 부조를 이용한 건반이네. 아이고 이상하네.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코드 있나? 코드 없죠. 아두이노 보드를 안 썼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톤이라는 아두이노 써갖고 했기 때문에 이 회로를 구성하지 않고도 요거
IC 부품입니다. NEO라는 부품이거든요.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우리는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아두이노를 안 쓰게 되면 이렇게 저항, 색깔별로 다 용량 다 틀리다는 소리거든요. IC도 써야 되고, 여기 캐패시터도 썼네, 콘덴서도 썼고, 이건 뭐야? 슬라이드 스위치도 썼네, 소리 건전지, 전기 이걸 공급했네. 우리는 아두이노에서 가져왔는데, 피해조 부조도 배치했고요. 여기 꽂았네, 이렇게.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오, 괜찮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구현할 지식이 아직 없거든요. 교양 없는 짓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아두이노를 써서 편하게 연주하는 회로를 조금 전 시간에 만들어 봤죠. 예, 이 내용들 꼭 한번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나가서 생성된 것들. 복사한 게 들어왔나? 여기 들어와요. 카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예, 시간 될 때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예, 지금까지 팅커캐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LED만 가지고 제어하는 걸 했는데 좀 감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이 느낀 거는 굉장히 쉽다는 느낌. 근데 인터페이스가 아주 간단하다.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고 메뉴도 필요 없죠.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마우스를 통해서 갖다 놓고 연결시켜 버리면 된다는 거. 굉장히 잘 만든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거의 거부감 없이 다가서고요. 한번 동작하는 걸 눈으로만 훑어봐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사용되는 전자 소자에 대한 특성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척 보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거, 따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이런 아주 우수한 장점을 가진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라는 건 아주 매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지금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IoT 제품 만드는 거 마이카라는 작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또는 부품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회로를 구성하고 그 동작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직접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